네. 그 다음에 그 9번 할 차례인 것 같네. 네, 9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화재 발생 없이 경보가 울리는 원인.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이제 습식이고 화재가 안 났는데 경보가 울렸다. 이제 경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봤던 음향 장치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음향 장치가 작동했다라는 것은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했다라는 것은 유수금지 장치, 이제 습식 밸브, 이제 다른 말로 알람 밸브, 그 밸브에 압력 스위치가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압력 스위치가 작동했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압력 스위치가 작동한 원인이 뭐냐,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압력 스위치라는 것은 밸브의 2차 측에 있어요. 그러면은 습식 밸브, 이제 습식 밸브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럼 이쪽이 1차 측 폐관, 이쪽이 2차 측 폐관. 그러면은 습식이니까 1차 측에도 물이 있고 2차 측에도 물이 있어요. 그런데 압력 스위치는 이 밸브의 2차 측 폐관에 2차 측 이제 폐관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2차 측하고 연결돼서 이제 압력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2차 측에 물이 있는데 이제 압력 스위치가 평상시에는 작동을 안 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있지만 작동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클램프가 이제 뚜껑이죠. 이 밸브의 뚜껑. 이게 딱 밸브를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램프가 열리면은 그 2차 측에 있는 물이 그 클램프가 막고 있는 그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압력 스위치로 가서 압력 스위치를 밀어주니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했다라는 것은 클램프가 열렸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유추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번. 이제 경보 시험 밸브를 개방하였을 때, 이제 이것은 클램프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클램프가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옆에가 시험할 수 있는 밸브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밸브를 이렇게 잠겨져 있는 밸브를 이렇게 딱 해서 열어주면은 이제 물이 압력 스위치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테스트 밸브예요, 테스트 밸브. 이제 그것을 개방해주면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나번에 이제 유수금지 장치 배수 밸브를 개방하였을 때, 그러면 이제 배수 밸브가 2차 측에 연결돼 있죠. 유수금지 장치 2차 측에 배수 밸브가 이렇게 해서 밸브가 여가 있죠. 그럼 그것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열어주면은 이제 2차 측에 물이 배수 배관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2차 측의 압력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하면은 이제 1차 측보다 더 낮아지면은 1차 측에 물이 밀고 올라가니까 클램프가 개방이 될 거 아니에요. 개방이 되면 이제 그때 물이 압력 스위치로 가기 때문에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원에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했을 때 마찬가지로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하면 2차 측의 압력이 감소를 해요. 그럼 1차 측에서 밀고 올라가니까 클램프가 개방되면서 작동하는 겁니다. 라번에 청소형 밸브를 개방했을 때 이 청소형 밸브는 교차 배관 끝에 있는 밸브를 말해요. 청소 밸브.
거기를 개방해도 역시 2차 측이 감압이 되니까 클램프가 열리면서 작동을 하고요. 헤드가 파손돼도 같은 원리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밥원에 2차 측 배관 등이 파손되어 배관이나 뭐 엘보 그런 데서 물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되고요. 이제 옥상 수조 체크 밸브 고장으로 역류되었을 때 그러면은 원래는 옥상 수조로 물이 갈 수가 없는데 체크 밸브가 고장 나다 보면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니까 마찬가지로 2차 측 감압이 되면서 그래서 경보 시험 밸브만 빼고 나머지는 2차 측이 이제 압력이 감압되면서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그렇게 잡고 이제 답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해도 음향장치 작동하지 않는 원인.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하면 감압이 되면서 클램프가 열리면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서 사이렌, 음향장치가 작동해야 맞는데 작동 안 한다 그거죠. 그래서 가번 유수금지 장치 1차 측의 개폐 밸브 폐쇄. 그래서 개폐 밸브가 잠겨 있다면 클램프가 열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작동 안 합니다. 나번에 클램프나 뭐 클래퍼 고착으로 이제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번에 경보 정지 밸브 폐쇄. 이 경보 정지 밸브라는 건 뭐냐면 이제 클램프가 열리면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압력 스위치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밸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잠가 버리면은 물이 못 가겠죠. 그래서 그 밸브를 경보 정지 밸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경보 시험 밸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하면은 앞에서 봤던 경보 시험 밸브라는 것은 평상시에 잠겨 있어요. 시험할 때만 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래쪽에 경보 정지 밸브는 평상시에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야 불이 나면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작동이다 그러면은 잠깐 닫아 놓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나니까 고칠 때까지. 그래서 경보 시험 밸브하고 경보 정지 밸브는 다르기 때문에 용어도 잘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라번에 압력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은 당연히 작동을 못 하죠.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배선, 단선.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려면 전기가 24V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단선이면 당연히 작동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밥원, 감시 제어방 고장, 수신기 고장이. 그래서 당연히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 수신기에 화재가 떠야 음향장치가 작동하는데 감시 제어반이 고장 나 있으면 당연히 작동 못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감시 제어반 음향장치가 연동 정지. 그래서 이제 수신기의 그 음향장치 스위치를 말해요. 사이렌 스위치. 정지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작동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면 많이 있어요. 넘겨보면 사이렌 고장, 음향장치 고장을 말하죠. 그리고 사이렌으로 연결된 배선, 단선이면 당연히 작동 못하고 또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 뭐 전원이 전부 다 고장나면 당연히 작동 안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솔레노이드 파괴침 작동 후의 진행 과정.
이제 여기서 파괴침이니까는 이제 가스계. 예. 이제 파괴침 작동 후, 예.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번에 이제 제어반의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표시등 점등. 우선은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맞고요. 그 다음에 기동용 가스 용기가 개방이 되겠죠. 지금 분리 안 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파괴침이 작동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실제 평상시에. 그래서 기동용 가스 용기가 개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압력으로 선택 밸브도 개방이 되고 저장 용기도 개방이 돼요. 그러면 소화약제가 방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방출되면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돼요. 가스계에서. 그리고 이제 자동 폐쇄 장치도 작동을 해요. 가스의 압력으로. 네. 이제 압력 스위치 작동,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헤드를 통해서 방출이 되면서 소화가 되겠죠. 이제,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제 복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불을 다 껐다. 그러면 복구는 이제 뒤쪽에 다시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12번에 가스 압력식 개방 방식에서 점검 전 조치사항. 예, 이제 자동식인데 가스 압력식이다. 그거예요. 점검하기 전에 어떤 것을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소방 점검할 때. 가번. 예.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와 음향장치 연동 정지. 예. 이제 스위치를 정지한다 그 말이에요. 음향장치 스위치. 그래서 우선 정지해 놓고 제어반에서 그 다음엔 라번. 이제 기동용 가스 용기에서 안전핀 체결 후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를 해줘요. 예. 기동용 가스 용기에서. 분리를 하고 나서 이제 안전핀을 다시 분리를 해요. 솔레노이드에서. 예. 그리고 이제 분리한 다음에 라번, 예, 방호구역 이름과 위치. 이제 솔레노이드가 여러 개 있으면 각자의 방호구역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실에서 작동하면은 전기실의 솔레노이드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검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겁니다. 예. 점검하기 전에. 그 다음에 13번은 예,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시험의 종류. 예. 솔레노이드 밸브 파괴침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느냐, 작동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 스위치 작동. 예.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 스위치 누르거나 작동하면은 작동을 해요. 솔레노이드 밸브 파괴침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수동 조작하면서 역시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하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제어반에서 동작 시험 스위치로 해서 이제 AB 두 개 선택 회로 선택 스위치 AB 두 개 회로 작동하면 감지기 두 개 작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방호 구역에서 감지기 두 개 AB 두 개 회로 작동시키면 작동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감지기를 작동해서 작동해야 맞겠죠. 평상시에 불이 나면 감지기가 작동하니까.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겁니다. 기본적인 것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점검 후에 복구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는지를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사이렌이 작동하는지를 점검했고,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는지 점검했고, 이제 뭐 지연, 타이머 작동하는지 점검했고, 이제 이런저런 것 필요한 거 점검을 다 했어. 다 하고 나서 이제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 방법. 그래서 가번. 제어반 복구, 이 말은 이제 제어반에 화재가 떠 있을 수 있어요. 감지기를 작동했으면 A, B가 떠 있고, 뭐 수동 기동도 뭐 아니면 뭐 압력 스위치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동작 상태면은 복구 스위치 눌러서 이제 복구를 해서 깨끗하게 초기화, 제어반 초기화, 제어반 복구시킨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어반을 복구시킨다. 나번 솔레노이드 밸브의 파괴침 복구. 파괴침이 이제 이렇게 턱 싸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안전핀 이제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파괴침을 그냥 뭐 땅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파괴침이 이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못 그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땅에다 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날카로운 부분이 손상될 수가 있겠죠. 그래 나서 안전핀이 있어요. 안전핀이 이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T자 형태로. 그럼 안전핀에다가 파괴침을 넣고 복구를 하면은 보호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핀에 꼽아서 파괴침을 이제 이렇게 복구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집어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에다가 안전핀을 체결한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복구한다라는 것은 연결한다 그 말이에요. 기동용 가스 용기에다가.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싶으면 안전핀 체결하여 기동용 가스 용기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부착한다, 연결한다. 그렇게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부착했으면, 연결했으면 안전핀을 다시 제거해야 맞겠죠. 안전핀 제거. 그래서 안전핀을 항상 분리하고 연결할 때는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연결한다, 뭐 분리한다 그러면 아마 답으로 틀렸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번에 이제 제어반의 솔레노이드 밸브와 음향장치를 이제 원래대로 연동, 스위치를 그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냥 복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기동 가스 없을 때 조치 방법. 이제 가스 압력식이기 때문에 기동용 가스가 이제 개방이 돼야 전부 다 작동을 하는 건데 솔레노이드까지는 작동을 했어. 그런데 기동용 가스 용기에 기동 가스가 없어. 그러면 불을 끄긴 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동용 가스가 개방이 돼서 그 가스가 가서 선택 밸브도 열어줘야 되고 저장 용기도 열어줘야 가스가 방출돼서 소화를 하겠죠. 그럼 그걸 생각해보고 답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기동용 가스의 역할이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저장 용기를 개방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방출 표시 등을 작동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세 개. 가스가 압력 스위치로 가서 방출 표시 등 점등, 선택 밸브로 가서 개방, 저장 용기로 가서 개방, 세 가지 역할. 그러면은 가스가 없으니까 그것을 사람이 직접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불을 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봐보면 가번 화재 발생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제 뭐 감지기가 작동해서 사이렌이 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는 있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알리고 방출 표시등이 전등이 안 되니까 알려줄 필요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나번 해당 방호구역의 개구부와 통기구를 수동으로 닫는다. 예. 이것도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기동가스가 하는 역할이 이건 좀 그러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답이 되기도 하고 굳이 안 해줘도 되겠는데 우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 밸브를 수동으로 사람이 개방할 수가 있어요. 레버를 딱 제끼면 열려요. 예,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 용기의 니들 밸브 안전 클립 제거하고 니들 밸브를 수동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니들 밸브를 수동 작동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안전 클립을 제거하고 수리탄 뭐 제거하듯이 제거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파괴침이 이렇게 작동을 해요. 수동으로. 그러면 이제 저장 용기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이제 저장 용기의 소화 약재가 선택 밸브를 통해서 이제 헤드 통해서 방호구역에 분사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답을 작성해 주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에 문제는 없지만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안 해. 예? 기동용 가스 용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파괴침이 탁 쏴줘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해. 그러면은 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역할은 그거죠. 기동용 가스 용기를 개방을 시켜주는 역할이죠. 예, 예. 그래서 작동을 안 하면 이제 이것도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솔레노이드도 아까 그 니들 밸브처럼 안전 클립을 빼요. 솔레노이드에 안전 클립이 있어요. 그걸 빼주고 손으로 탁 눌러주면 파괴침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동용 가스 용기가 개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의 기본 법칙 중에 페일세이프 법칙이 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페일세이프.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 됐을 때를 항상 대비해서 자동으로 안 됐을 때를 항상 대비해서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솔레노이드 밸브든 니들 밸브든 수동으로 안전 클립 빼고 손으로 탁 누르면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16번에 제은 설비의 차압이 부족한 원인. 이제 차압이 뭐 40파스칼, 12.5파스칼 뭐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차압이 부족하다. 작동을 했는데 원인이 뭐냐? 그러면 차압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바람이 적게 나왔거나 바람이 제대로 나왔는데 방화문이 제대로 안 닫혔거나 뭐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겠죠. 그래서 가번에 급기 송풍기의 풍량 부정이 송풍기가 제대로 돌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돌지를 못해서 처음부터 풍량이 부족하다 보니 차압이 부족하다. 나번에 풍량 조절 댐퍼의 미개방. 예. 풍량 조절 댐퍼가 송풍기 근처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있는 것이라면 이제 개방이 적당히 돼줘야 되는데 개방이 안 됐을 때 당연히 차압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급기 풍도에 막힘, 덕트가 중간에 뭐 어떤 원인으로 약간 막혀 있다 보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차압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급기 풍도에서 누설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차압이 약간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급기 풍도에서 마찰 손실이 커버리면 또 바람이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급기 댐퍼의 미개방, 급기 댐퍼가 고착이 돼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랩 댐퍼의 과도화 개방. 플랩 댐퍼라는 것은 과압을 방지해주는 댐퍼인데 옛날 방식인데 만약에 플랩 댐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적당히 개방이 너무 많이 개방이 돼버리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가니까 차압이 약간 낮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과도한 틈새, 아니면 이제 또 방화문이 약간 열려 있거나 그런 게 다 답이 되죠. 그 다음에 17번의 재연설비 과압의 원인. 이제 반대로 이제 너무 과압이요. 적당한 압력이어야 되는데 과압이 걸리면은 그 문을 개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카본의 급기 송풍기의 풍량 과다, 그 다음에 풍량 조절 댐퍼의 과다 개방,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의 과다 개방. 그 다음에 플랫 댐퍼 미설치. 이제 플랫 댐퍼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압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에 이제 차압 측정 방법. 그래서 재연설비 이제 차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차압이 적당한지 측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번. 우선은 계단실, 부속실 모든 출입문을 닫아놓고 이제 차압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압계하고 차압 측정공. 이제 차압계는 뭐 전압계 그런 이제 그 기구죠. 그거하고 차압 측정공은 아마 거기 이제 댐퍼 쪽이라든가 방화문 쪽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연결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 기동 스위치 작동이라는 것은 이제 재연설비를 수동 기동 작동한다 그거죠. 이제 작동시키면 이제 급기 송풍기도 작동하고 급기 댐퍼도 작동하면서 바람이 나오겠죠. 그 일정 시간 후에 이제 측정한다 차압을. 그리고 최고층에서 한번 측정하고 중간층, 최하층 이렇게 세 군데에서 측정한다. 지금 그거예요. 골고루. 이제 그렇게 측정해서 40파스칼 아니면 12.5파스칼 이상이면 정상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재연 급기 송풍기가 지하에 있다면은 가장 최하층에서는 높은 차압이 나올 것이고 최고층에서는 차압이 가장 낮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최하층, 중간층, 최고층 이렇게 균등하게 측정을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출입문 개방력 측정. 예, 그래서 제연설비 있는 곳에 출입문 110N 이하로 규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적당한지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방력. 가번에 또 마찬가지로 계단실, 부동실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의 제연 설비는 전층이 동시에 작동하니까 전체의 출입문을 폐쇄해 놓고 이제 측정한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동 기동 스위치 작동하고 그러면은 이제 송풍기 작동하고 댐퍼 작동해서 바람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폐쇄력 측정기로 출입문을 밀면서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폐쇄력 측정기로 밀면서 측정하면 그게 몇 뉴턴 이하 아마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방력이. 예. 그리고 제형 구역의 모든 출입문에서 측정한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론상 이제 답을 이렇게 적어야죠. 그리고 110N 이하이면 정상이다. 이제 이렇게 측정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20번에 송풍기의 서징 방지 방법이, 서징이라는 것은 그 풍량이 아마 일정치 않고 진동 소음 발생하고 이제 그런 게 아마 서징 현상일 겁니다. 이 방지를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그런 거죠. 가번에 풍량 조절 댐퍼를 송풍기의 흡입측에 설치한다. 그래서 토출측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흡입측에 설치를 했을 때 서징이 약간 방지되더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풍량 조절 댐퍼를 토출축에 설치할 경우 토출축 가까이 설치한다.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토출축에 설치하고 싶으면 최대한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출 밸브를 설치하여 토출량의 일부를 방출한다. 그래서 그 펌프 쪽에 순환 배관 릴리프 밸브 설치하듯이 방출 밸브를 설치해 놓으면 이제 일부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서징이 약간 방지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송풍기의 회전 속도와 날개 각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조절하면은 이제 약간은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송풍기의 특성 곡선이 우상향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송풍기나 펌프의 그 특성 곡선을 살펴보면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그런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인데, 이제 서징 현상이 발생하다 보면 우하향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우상향으로 처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우상향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송풍기를 조절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론적인 답이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현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뭐 재작년에 봤던가요? 작년에 봤던가요?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보고 정리하면 현장 관련해서 정리할 것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돼요.
뭐 시험 공부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교재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 좀 구입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시험 준비하면 그런 게 다 시험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 관련해서 한 20문제 실어봤고요. 변면 나오고 네. 변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더 많이 할 것이고, 이제 점점 늘려가야죠. 공부 양을, 공부해야 되는 양을.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죠.